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구화도에 세워진 이충봉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역 당사자인 손갑석 의원은 공천 파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순 전대병원 등 전남 지역 5개 병원에서도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내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고용 휴가가 3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구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습기로 이끼가 가득하고 표면이 뜯겨 글씨가 보이지 않는 데다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3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구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 비석을 지지하는 바닥돌은 습기로 이끼가 뒤덮여 훼손됐고 중앙 비문은 표면이 벗겨져 나가 글씨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비석 하단부는 1톤 무게의 돌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성마저 제기됐습니다. 그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그 비문이 탈각되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습이 계속 올라와서 좀 비석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된 구화도 이충무공 기념비.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구화도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무기를 재정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22년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야산에 버려져 있던 비를 광복된 이후 현 위치에 세우는 등 역사적 의미가 깊지만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기념비라서 특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 우리 후손들이 이 비는 아주 귀중하게 이 보호하고 잘 정비해서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쳤다지만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비를 전남도에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역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인 송갑석 의원은 전형적인 공천 파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당으로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당이 부를 때 주저없이 나섰지만 돌아온 건 불명예라며 반발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광주 서구 갑에서 3선 도전에 나선 송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하위 20%면 당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지만 송 의원은 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지 않는 이상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격화되자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당의 원로들은 불공정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선거를 돕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사이 제3지대는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전격 대안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동남갑, 북갑, 북을 등 3곳의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는 경선 결과를 잠시 후 10시에 공개합니다.
오늘 발표된 광산갑 이용빈 박균택 예비후보를 비롯해 동남을, 광산을 등 3곳의 경선 결과는 3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화순 전대병원 등 전남적 5개의 병원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사표를 내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비상진료대책본부장을 보건복지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강진 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응급 환자의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2개 시군 보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도내 일부 병원의 수련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도내 의료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 개편되는 목포 시내버스 노선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선 노선과 공공형으로 운영되는 낭만버스 노선을 허연주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지선버스 번호는 10번과 20번, 21번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10번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에서 35분. 20번과 21번의 차량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25분까지입니다.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21번은 하루 10회 군산동을 운행합니다. 자세한 노선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0번 노선입니다. 석현동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청호시장, 영웅중고 입구, 용해동 동아아파트, 동명동 사거리, 서산초등학교, 국제여객선 터미널 등을 지납니다. 27개 정류장을 거치는데요. 평균 8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번과 21번 노선입니다. 사막도 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목포역과 목상고, 버스터미널, 중앙병원, 영신그린빌, 근화희망타운으로 운행합니다. 21번은 20번과 노선이 같지만 영신그린빌에서 전남예고, 유교리를 거쳐서 군산동을 가는데 군산동까지는 하루 10차례 운행할 예정입니다. 20번은 30개 정류장을 60분에 걸쳐 운행하고 21번은 34개 정류장을 80분에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형인 낭만버스는 11, 22, 33번으로 부여됐습니다. 낭만버스는 운행 시간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은 차량 한 대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8차례 운행하고 22번은 차량 2대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10차례 운행합니다. 33번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7차례 운행을 합니다. 11번 낭만버스는 석현동에서 버스터미널, 항도여중, 청호중, 축구센터에서 회차를 합니다. 특히 오전 7시 50분과 오후 5시 30분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점선으로 표시된 대양산단을 거친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2번 낭만버스는 평화광장을 출발해서 어민동산, 고화도, 인어바위, 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평화광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버스도 오전 6시 때와 오후 5시, 7시 때 출발 차량은 점선으로 표시된 고화도 뒷마을을 경유합니다. 33번 낭만버스는 사막파출소를 출발해서 시청, 축구센터, 사막파출소, 여객터미널을 거쳐서 사막파출소로 돌아옵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에는 추모공원을 거쳐서 대양산단을 지납니다. 목포 시내버스 전면 개편에 따른 노선 확인과 문의는 지금 표시되고 있는 노선 개편 전담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흥의 한 학교에서 불거진 남교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할 교육청이 시민단체에게 누가 성희롱 사실을 말했는지 물으며 추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이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냐며 따졌고 성희롱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MBC 취재에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물으며 사실상 추궁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어떤 경로로 인터뷰를 하게 됐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학생 사안, 성희롱 사안을 알게 됐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추궁이라고 생각했고.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가 아닌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강제 전보됐고 가해 교사는 전보 신청을 받아들여 무안의 한 고등학교로 인사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놓고도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더 커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 성희롱 인지 과정을 물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이 강제 전보된 건 기숙사를 관사로 사용하는 등 성비위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범법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경고 조치가 나갔고. 최근 경찰은 남교사의 동료 교사에 대한 성비위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6개월 만에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산업 고용 휴가가 3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집약형인 발전 산업과 노동 집약형인 시설 산업의 조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북해에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3개 프로젝트에 걸쳐 모두 13.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작은 항구도시 그림스비에는 세계적 풍력발전 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재 고용인원은 3만 2천 명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고용 비율이 51%에 달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도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남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는 51곳 15.6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풍향 예측기 설치 허가 건수가 15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현재 영국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의 바람을 이용한 발전 시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각종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과 갯벌 등 생태 보존 문제 등 2개의 규제가 해결됐지만 거리 기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상풍력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대는 향후 홍보 활동과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또 전국의 해상풍력 발전의 어떤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관건은 전용 산단인 화원 산단과 거점항이 될 목포 신항 풍력 발전 업체의 집중 유치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전남 서남권의 실질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박명기 녹색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제22대 총선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목포 출신의 박명기 예비후보는 전 정의당 목포시 위원장과 세월호 잊지 않기에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목포를 목포답게, 정치를 정치답게를 슬로건으로 걸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